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면허 취득 1년 이내 사고 발생률이 39.6%로 조사가 됐고요. 예. 또 지정 차로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낮에 켜놓은 라이트가 있기는 한데 예. 주간 주행 등보다는 더 필요한 것은 현재 후미 안개 등이다라는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꼭 필요한 그런 또 정보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발생되는 사고율이 39.6%는 거의 40%에 육박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좀 이렇게 경험이라든지 대통령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초보 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요. 예. 확연하게 비교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초보 운전자 3명 중 1명이 면허 취득 첫 해에 사고를 낸다는 내용으로 또 그 100일 시점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리고 3년 정도가 되면은 25%대로 좀 낮아지긴 해도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보험가입자의 21.6%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예. 또 유형별 사고에서는 측면 충돌하는 사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또 후미 추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가입자 20% 사고 중에 대부분이 이제 측면에서 부딪히거나 후미를 이렇게 들이받는 추돌 사고라는 얘기군요. 네. 1년 미만 운전자 후미 추돌이요 23.9%, 또 측면 사고 비율은 41.7%나 되지만요. 예. 7년 차도 이와 비슷한 38.9%의 사고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측면 사고는요, 아무래도 그 방향 지시 등을 켜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거나 또 반대로 과격한 차선 변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예. 후진 사고도 23.9%를 차지하고 있어 뒤를 바짝 잇는 상황이고요. 예. 도로별 사고에서는 주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는 2.2%로 가장 낮고요. 예. 반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복잡한 일반도로 발생 비율이 참 높습니다. 예. 초보 운전자의 일반도로 사고 발생은 62.2%나 되고 또 경력이 7년 이상이 되더라도 61.4%는 비슷한 상황이라 참 걱정스럽고요. 또 주차장 사고 또한 평균 16.5%나 되고 있습니다. 초보는 초보라서 이렇게 사고 많이 나고 7년 이상 돼도 너무 좀 자만해서 나는 사고인 것 같아요. 일단 수치상으로 봐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정 차로지만 잘 지켜도 어떤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복잡한 도로일수록 이게 좀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지요? 맞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지정차로, 즉 차로별 통행을 정한 법규만 잘 지켜도 사망자 30%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교통 흐름과 사고까지 줄이는 일석이조 법칙이 왜 잘 안 지켜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빨리 가려는 생각과 양보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크겠지만요. 복잡한 지정차로제도 문제가 됩니다.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를 못 낼 경우 1차로를 이용하는 좌측 추월 후에 곧바로 2차선으로 다시 들어오면 되는 이런 그 단순한 구조인데 반해서요. 국도나 지방도는 차선수에 따라서 주행 속도가 다른 것처럼요. 차종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선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운전자가 잘 알지 못한다면 참 복잡하게 셈이 되죠. 국도나 지방도는 이제 주행 속도는 낮아도 이 차로 수에 따라서 또 주행 또 이 차로가 또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 속 이 간선도로만큼 굉장히 혼잡하고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너무 복잡합니다. 그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편도 2, 3차로에서는 1차선, 또 4차로인 경우에는 2, 3차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3차로 때가 되면 또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 대형 승합차와 1.5톤 이하 화물차는 2차로, 또 특수 자동차와 건설기계, 또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를 단 자전거를 비롯한 자전거와 운바차는요. 가장 우측 차로인 3차선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 4차로가 되면요. 1, 2차선은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몫이 되고요. 3차선은 대형 승합차와 1.5톤 이하 그 화물차 전용로가 됩니다. 그 나머지 차종들은 마지막 차선인 네 번째 차선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복잡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참 어떻게 변할지
좀 많이 그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요. 교통 흐름을 좀 방해하는 것과 이 차로 변경을 할 때 어떤 위험적인 해소들, 네. 위험적인 요소들을 좀 해소할 그럴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고 방지 차원, 이제 낮에도 전조등을 켜라, 대부분 네, 전조등을 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주간에 켜는 전용 램프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고급차 전조등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마치 눈썹처럼 소형 발광 다이오드인 LED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라인이 바로 시동, 그러니까 엔진을 시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켜지는요. 네. 이륜차처럼 켜지는 전조등이고요. 이것을 바로 그 주간 주행등이라고 합니다.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오토라이트 전조등과는 다른 등화 장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네네. 후미차 확인에 도움이 되는 주간 전조등 등화 장치가 이미 그 도입이 됐지만요. 예.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간 주행등은 뭐 해가 진다거나 터널을 진입할 때 전조등을 켜서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오토라이트와는 조금 다른 장치군요. 맞습니다. 예. 그 날씨가 우중충하고 안개도 많고 게다가 밤까지 긴 북유럽의 환경에서는요. 주간 주행등인 DRL과 그 안개등, 후미 안개등은 필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972년 핀란드가 의무화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이자 이 제도가 확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예. 주간 주행등을 켜게 되면은 인지 능력이 낮은 노년층과 유아에 도움이 돼 사고를 19%나 줄일 수 있다는 발표가 예. 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 예. 주변이 어두워지면 전조등이 켜지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 이런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리 환경은 북유럽과 달리 화창한 날씨가 더 많다 보니 잘 안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거 뭐 우리의 또 그 환경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갖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교통사고 19% 효과 감소 효과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거의 의무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네. 요즘은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대형차가 좀 준 것 같아요. 네, 201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주간 주행등과 관련된 법규를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는 제38조의 사항에 따라서 좌우측에 그 전조등 안에 백색 등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2015년 7월 자동차 장착과 함께 이 점등도 의무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예. 주간 등화는 배터리와 발전기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반대 논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이보다는 북유럽차에 장착되고 있는 후미 안개등 설치가 현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후미 안개등이 몇몇 차종에 뭐 장착이 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오히려 또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헤드램프 변초사를 보게 되면요. 사람 눈을 보좌하는 단순 역할이 아닌 기능형으로 이미 진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멀티빔 헤드램프의 경우는 109개 LED가 섬세하고 정확한 빛으로 적절한 시야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 전반 상황에 따라서 자동 조절되는 빛 강도와 또 음영 컨트롤이 교행하는 차 운전자의 그 비춰지는 눈부심을 방지하고요. 네. 또 레이저 헤드램프의 경우는요. 조사 거리가 500m나 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산악과 해안 강변도로가 늘면서요. 우리도 그 안개 위험에 상대적으로 커진 상태가 됐죠. 예. 그런데 수출차에 후미 안개 등을 설치를 해도 내수차에는 아직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 장착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출차는 의무인데 내수용차는 배제시키고 있다. 네. 예. 어쨌든 뭐 어떤 수입 차량인가요? 그런 차들 이렇게 뒤에 서 있을 때면 약간 눈부실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개와 이슬비가 많은 유럽권에서는요. 예. 후미 안개 등도 필수지만 당시 그 운전자들은요. 이런 필수 용도를 몰랐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머시나 또는 차폭 등처럼 사용하면서 문제가 비화됐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말씀처럼 지금도요. 간혹 수입차를 따라가다 보면요. 가끔씩 예. 뭐 운전자가 잘 몰라서 키거나 또 멋으로 켜가지고 아. 뒷차에게 그 눈비심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원인은 예. 이 장치가 아직도 무언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환경도 이제 안개 위험에 있다는 점입니다. 예. 따라서 후미 안개 등은 더 이상 유럽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운전자가 뭐 이렇게 직접 조작을 안 하더라도 차가 알아서 그냥 날씨에 따라서 등 켜고 껴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이 나올 것 오토라이트 같아요. 기능 뭐 이렇게 네.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